민준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서희의 옷자락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맨살은 그의 손길에 뜨겁게 반응하여 살짝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서희 씨의 숨이 거칠었습니다. 민준은 서희의 목덜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뜨거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준 대표님 땡 맞으시죠? 윤서희는 철문 앞에서 3번이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 단독주택. 담장 너머로 보이는 2층 양옥집은 깔끔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희 씨시죠? 문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고용주. 그리고 또다시 시작되는 낯선 사람과의 관계. 5년 전 이혼하고 3번째 가정부 일이었지만 첫날은 언제나 긴장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63세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잘 다린 회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서희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윤서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하세요. 집안 구조부터 설명드릴게요. 민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1층에는 거실, 주방, 서재. 2층에는 침실 3개. 하나는 민준이 쓰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설명하는 내내 민준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서희가 불편할까봐 일부러 떨어져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분들은 안 계세요?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서울에서 따로 삽니다. 명절 때나 가끔 들르죠. 아, 네. 서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용주의 사생활을 궁금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그 선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주방 물품은 다 있고 장은 일주일에 2번 보시면 됩니다. 카드 여기 있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쯤 들어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저녁은 있으면 같이 먹고 없으면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희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인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닙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서희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 걸까? 혹시 이전 가정부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은 천천히 둘러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서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제 화를 낼까? 언제 본색을 드러낼까? 전 남편도 처음에는 착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일을 했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마저도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희가 커피잔을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산산조각난 도자기를 보며 서희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혼나겠지. 비싼 걸 깨뜨렸다고, 조심성이 없다고.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 남편은 이럴 때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와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것도 못하냐고. 멍청한 년. 서희 씨. 민준의 목소리에 서희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준이 멈춰 섰습니다. 서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3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괜찮습니다. 다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변상하겠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으면 됐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물러나 계세요. 파편에 다칠 수 있습니다. 민주는 빗자루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파편을 쓸었습니다. 서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치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제가 갑자기 다가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 멀리서 말 걸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는 걸까? 왜 자신을 나무라지 않는 걸까? 그날 저녁 민주는 식탁에 앉아 서희가 차린 밥을 먹었습니다. 서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슬쩍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 혼자 보내는 저녁, 넓은 집이지만 텅 빈 공간,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서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그도 혼자였다는 것을. 12년 동안 말입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서희는 민준을 관찰했습니다. 아니, 관찰이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른 건가? 아니면 지금은 착한 척하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출근하기 전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 따뜻하게 입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퇴근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도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희 씨,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지금요? 네.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해서요. 혼자 마시기는 좀 쓸쓸하고. 서희는 망설였습니다. 고용주와 가정부가 함께 커피를 마신다? 선을 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럼 한 잔만요. 고맙습니다. 민준이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핸드드립으로 정성스럽게. 따뜻한 커피 향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서희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준은 반대편 소파에 앉아 충분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서희 씨. 네.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직장이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계시는 곳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실수로라도 불편하게 하면 바로 말씀하세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좁은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착각하지 마. 저 사람은 고용주일 뿐이야. 친절한 건 예의일 뿐이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희를 두렵게 했습니다. 다시 믿었다가 배신당할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희는 민준의 집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라는 사람도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혼자 출근하고 저녁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대신 서재에서 일을 했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전화하면 응,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숨기는 데 익숙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희가 식탁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넥타이를 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매번 삐뚤어졌습니다. 저 사장님. 네? 도와드릴까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넥타이를 잡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민준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서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전 남편도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술 냄새가 났고 갑자기 화를 내곤 했습니다. 서희 씨, 떨고 계십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준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와 가까이 있는 게 좀 이해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혼자 해볼게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대충 매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저녁 돌아온 민준의 넥타이는 여전히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은 넥타이 없이 셔츠만 입고 출근했습니다. 서희는 그 작은 배려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큰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서희는 2층에서 청소를 하다가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쪼그라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천둥 치던 날 전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 서희 씨. 민준이 급히 올라왔습니다. 재택 근무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떨고 있는 서희를 보고 다급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습니까? 서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아무도 서희 씨를 해치지 않습니다. 송합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저를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같이 숨 쉽니다. 민준이 호흡을 유도했습니다. 서희는 그의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점차 진정이 됐습니다. 심장 박동도 느려졌습니다. 물 가져오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금방 오겠습니다. 민준이 내려가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리를 두고 서희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천둥 소리는 멀어졌습니다. 서희의 떨림도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보기 안 좋으셨을 텐데. 무슨 말씀을? 누구나 트라우마는 있습니다.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내가 암 투병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모님께서요? 네. 천둥만 치면 발작처럼 떨었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으셨거든요. 저는 그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곁에 있어주라고 하더군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맞는 거였다는 걸.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걸. 서희 씨,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면 말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이었습니다. 사장님, 편하게 민준 씨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가정부인데 가정부 이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편하게 지냅시다. 그날 이후 서희는 민준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일주일 후 서희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 추웠지만 참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습니다. 서희 씨, 민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습니다. 조금 춥기만 합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서희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서희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열이 많이 납니다. 오늘은 쉬세요. 아닙니다. 저녁 준비를 제가 시켜 먹으면 됩니다. 어서 방에 가서 쉬세요. 하지만 서희 씨,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픈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서희는 결국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지만 열이 오르고 몸이 떨렸습니다. 혼자 아플 때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 씨, 들어가도 될까요? 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따끈한 죽 한 그릇과 약 그리고 물. 제가 죽을 끓였는데 맛은 보장 못합니다. 인터넷 보고 만들었거든요. 민준 씨가 직접요? 네. 먹을 만은 할 겁니다. 서희는 벌떡 일어나려다가 어지러워서 다시 눕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떠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서희 씨. 민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아플 때는 의지해도 됩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민준이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희에게 건넸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우십니까? 맛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서요. 민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죽을 다 먹고 약을 먹은 후 서희는 다시 누웠습니다. 민준이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는 좀 나아질 겁니다. 민준 씨. 네. 민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민준이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푹 쉬세요, 서희 씨.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서희는 이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정말 다르다. 서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다는 것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민준의 따뜻함에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희를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배신당할까봐. 하지만 민준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서희가 민준의 집에서 일한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서희는 집안일을 하며 느낀 소소한 일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정원에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벌써 겨울이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그러게요. 서희 씨 오신 지가 벌써 석 달이나 됐습니다. 민준이 따뜻한 시선으로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서희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혼자 있었죠. 그냥 일하고 집에 오고 자고. 반복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민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웠죠. 많이. 근데 익숙해지더군요. 외로움에도 익숙해질 수 있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혼하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래도 외로움은 남습니다. 네, 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의 공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민준의 집 게스트룸에서 잤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집에 가기 어려워 민준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시면 게스트룸 쓰세요.
새 이불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쉬세요. 아침 식사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희는 게스트룸에 누웠습니다. 깨끗하고 포근한 침대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는 게 낯설어서인지 아니면 민준이 가까이 있어서인지 새벽 2시쯤 서희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전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 왔습니다. 서희가 인사했지만 대답 대신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밥이 왜 이 모양이야? 서희는 맞았습니다. 얼굴에, 배에, 등에. 도망치려 했지만 머리카락을 잡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제발요. 엄마. 엄마는 왜 도망 안 가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방문을 열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아빠랑 헤어져요. 이러다 죽습니다. 서희 씨. 서희 씨. 서희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을 다시 잘 수 없었습니다. 서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잠을 못 주무시나? 서희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몽의 잔상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 술 냄새, 주먹의 감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다니. 서희 씨?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민준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끄럽게. 아닙니다. 저도 잠이 안 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희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냥 물 마시러 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재로 오시겠습니까? 따뜻한 차라도 드리겠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을 따라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캐모마일 차를 내렸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서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은 차를 건네고 반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2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악몽 꾸셨습니까?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민준의 눈빛이 너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전 남편 꿈이었습니다.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서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끼어들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술 마시고 화내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고 저는 맞았습니다. 20년 동안 서희 씨,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맞았습니다. 제가 엄마인데 딸을 보호해야 하는데 저는 그저 맞고만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도망 안 갔냐고요? 무서웠습니다. 도망치면 더 심하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하면 딸이 힘들어질까봐, 아빠 없이 자라면 상처받을까봐. 당연한 선택입니다. 엄마로서. 근데 딸이 대학생이 됐을 때 말하더군요. 엄마 이혼하세요. 저 때문에 참지 마세요. 차라리 아빠 없는 게 낫습니다. 서희는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딸이 용기를 준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사람이 무섭습니다. 술 냄새만 맡아도 온몸이 떨립니다. 큰 소리만 들어도 움찔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트라우마입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희 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존하신 겁니다.
20년을 버티고 딸을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빠져나오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약합니다. 아직도 악몽을 꾸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그게 약한 게 아닙니다. 민준이 서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강한 건지 아십니까? 서희 씨는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서희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닌 진짜 존경이. 고맙습니다. 제가 뭘 이렇게 들어줘서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줘서요. 민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제 아내가 암 투병할 때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저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고,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바보였습니다. 아내가 아파도 회사 일이 더 중요했죠.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나중에 병원 가겠다고. 그렇게 미루다가. 민준 씨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는 너무 무섭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도 회사에 있었습니다. 미팅 중이었죠. 전화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늦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준 씨. 그래서 압니다.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얼마나 외로운지. 민준이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서희 씨, 이제는 혼자 울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있습니다. 곁에. 그 말에 서희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받는다는 느낌. 이해받는다는 느낌. 고맙습니다, 민준 씨. 천만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서재는 따뜻했습니다. 민준 씨. 네? 민준 씨한테 의지해도 될까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언제든지요.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전혀요. 오히려 제가 필요하다는 게 기쁩니다. 서희는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고용주와 가정부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저녁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꿈 이야기. 나이 들어 찾아온 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마음이 민준을 향해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시 사랑한다는 것이.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이. 하지만 민준은 달랐습니다. 그는 안전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희가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내리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비틀거리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받아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서희는 민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0cm도 안 되는 거리. 서희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민준도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살짝 벌렸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 씨. 네. 저는. 서희가 재빨리 민준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다치지 않으셨으면 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면 안 돼.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날 밤 서희는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품에 안겼을 때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고용주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민준이 좋았습니다. 그의 목소리, 눈빛, 미소. 모든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정부야. 이혼녀의 상처투성이 여자고. 민준 씨는 중견기업 대표의 교양 있고 멋진 사람이야.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서희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준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 미쳤나? 63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희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보면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밥을 먹으면 따뜻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백하면 부담스러워할 거야. 고용주가 이런 감정을 드러내면 그녀는 떠날 거야.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낼 것인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시선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희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준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희 씨,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도요. 민준이 뒤에서 서희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단단한 가슴이 서희의 등에 밀착되었고 뜨겁고 묵직한 무언가가 그녀의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서희의 손이 멈췄고 젖은 스펀지가 싱크대에 툭 떨어졌습니다. 서희 씨. 네.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희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민준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서희의 옷자락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맨살은 그의 손길에 뜨겁게 반응하여 살짝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아닙니다. 민준 씨 잘못 없습니다. 서희 씨의 숨이 거칠었습니다. 민준은 서희의 목덜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뜨거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럼 왜요? 서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당신이 좋아서 피하는 겁니다라고. 서희 씨, 접어주세요. 민준의 손이 점점 대담해져 그녀의 허리를 타고 내려가 서희의 가장 민감한 부위를 스치듯 건드렸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우셨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 그만하세요. 서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무슨 선입니까? 저는 가정부입니다. 민준 씨는 고용주고.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저는 이혼녀의 트라우마 가득한 여자입니다. 민준 씨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민준은 서희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서희 씨, 저한테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희 씨가 좋습니다. 한 사람으로서요.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뭐라고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3세에 처음으로 다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12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서희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민준 씨, 그런 말하지 마세요. 왜입니까? 저는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맞고 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들을 때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민준이 서희의 눈물을 닦아주려다가 멈췄습니다.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희 씨, 저는 절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평생 걸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전 남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다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천천히.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민준 씨.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서희가 주방을 빠져나갔습니다. 2층 게스트룸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은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서희의 두려움을.
상처를. 너무 빨랐나? 너무 급했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그리워하며. 사랑은 시작됐지만 두려움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평소처럼 7시에 내려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희 씨. 좋은 아침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앉아서 먹었습니다. 서희 씨. 네. 어제 일. 부담 드렸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건 알아주세요.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고 출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습니다. 저녁에 차를 마시는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서희는 일찍 퇴근했고 민주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준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희는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희 씨. 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희 씨, 일주일 동안 생각했습니다. 네. 제 행동과 고백이 부담이었다는 걸 압니다. 죄송합니다. 민준 씨 잘못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서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희 씨를 사랑합니다. 63세 나이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사랑입니다. 민준 씨. 아내가 떠났을 때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근데 서희 씨를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기대됩니다. 서희 씨를 볼 수 있으니까. 퇴근길이 즐겁습니다. 서희 씨가 있는 집으로 가니까. 저녁 식사가 행복합니다. 서희 씨가 만든 밥이니까. 그만하세요. 제발. 안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망가진 사람인지. 압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서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맞고 살았습니다. 매일 밤 술 냄새 맡으며 떨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딸 때문에 참았습니다. 서희 씨.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아직도 큰 소리에 움찔합니다. 아직도 남자가 무섭습니다. 서희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는 좋은 분입니다. 착하고 따뜻하고. 하지만 저는 망가진 사람입니다. 민준 씨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준이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서희 씨는 망가진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겁니다. 20년을 견디고 용기 내서 빠져나오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하지만 저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서희 씨를 원합니다. 상처도 두려움도 전부 포함해서요.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가정부입니다. 이혼녀의 학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민준 씨는 대기업 대표고 자녀들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준 씨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 인생입니다. 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 있습니다. 서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다시 사랑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민준 씨. 서희 씨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서희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표였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맞습니다. 안 됩니다. 서희 씨.
민준 씨 감사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서희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서희 씨. 서희가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돌아오세요. 서희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하고 울렸습니다. 민준은 정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떠나보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내 감정만 생각했나? 서희는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민준 씨를 위해서. 하지만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민준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 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날 밤 서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희는 다른 가정부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민준 생각만 났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서희가 없는 집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1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준의 딸 수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 왔습니다. 오,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요. 수진은 30대 중반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고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밥 먹었어? 아빠가 뭐 해줄게. 아빠가요? 가정부 아줌마는요? 순간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분, 그만뒀어. 왜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그냥, 개인 사정이래. 수지는 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아니야. 그냥. 아빠.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빠 딸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다 압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그분한테 고백했어. 네? 사랑한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수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설마 가정부한테요? 왜 그렇게 말하니? 서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아빠, 정신 차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정부입니다. 가정부. 그 사람 아빠 재산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몇 개월 본 게 다인데. 충분히 알 수 있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희 씨는 진심이 있는 사람이야. 착하고 따뜻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해줘. 아빠도 상처받으신 겁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외로우셔서 착각하시는 겁니다. 착각 아니야. 아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돌아가신 지 겨우 12년밖에 안 됐는데. 수진아. 그리고 무엇보다 체면이 있습니다. 아빠는 강민준 대표십니다. 업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런 아빠가 가정부랑 결혼한다고요? 내 인생이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웃음거리 되실 겁니다.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63세야.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아. 혼자 사시는 게 낫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랑 사는 것보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민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희 씨는 20년 동안 폭력에 시달렸어. 그래도 딸을 지키기 위해 버텼고 용기 내서 빠져나왔어. 지금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을 이상하다고 하니?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빠. 저는 그냥 아빠가 걱정돼서. 걱정 마. 아빠는 어른이야. 내 선택에 책임질 수 있어. 하지만 오빠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오빠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빠한테 말하겠습니다. 아빠 정신 좀 차리시라고.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야. 지금 아빠 집인데. 큰일 났어. 아빠가 가정부한테 빠지셨어. 전화 너머로 오빠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편 서희는 원룸에서 딸 은지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두셨다고요? 왜요? 그냥 개인 사정이야. 무슨 사정인데요? 거기 좋다고 하셨잖아요. 은지야.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실수했어. 무슨 실수요? 마음을 줬어. 주면 안 되는데. 엄마. 혹시 그 집 사장님한테요? 서희는 대답 대신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습니다. 울지 마세요.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바보 같지? 아닙니다. 엄마도 사랑할 자격 있습니다.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있습니다.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20년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엄마도 행복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랑 다른 세계 사람이야. 대기업 대표고 나는 가정부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분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엄마 인생인데 왜 남들 눈치를 봅니까? 은지야, 너는 몰라. 압니다. 저도 엄마 딸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행복에 목말라 있는지 압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아빠 때문에 힘들었을 때 맨날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웃지 않을까? 왜 항상 슬퍼 보일까? 은지야. 그런데 지난번에 통화했을 때 엄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그분 때문이잖아요. 엄마를 다시 살게 만든 사람. 그런 사람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두려워. 당연히 두렵습니다. 엄마는 배신당했으니까. 하지만 그분은 아빠랑 다릅니다. 엄마도 알잖아요. 서희는 울먹였습니다. 알아. 알아. 그분은 달라. 착하고 따뜻해.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서워. 잃을까봐. 엄마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내일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전화를 끄는 서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도망친 걸까? 그날 밤 민준의 아들 재훈이 미국에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한테 들었습니다. 재훈아, 정말입니까? 가정부한테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그래.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십니까? 제정신이야. 오히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 하지만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뭡니까? 행복이야. 나이 들어 마지막으로 찾아온 행복. 재훈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분, 정말 좋은 분이십니까? 응. 너희 엄마만큼 좋은 사람이야. 엄마랑 비교하시면. 비교가 아니야. 너희 엄마는 내 첫사랑이고 서희 씨는 마지막 사랑이야.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저는 반대 안 하겠습니다. 재훈아. 하지만 수진이를 설득하세요. 제가 더 걱정될 겁니다. 알았어. 고맙다 아들. 전화를 끄는 민주는 서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희 씨 잘 지내십니까?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서희는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가 또 지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서희는 딸 은지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래?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고. 제대로 드시기는 합니까? 응.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희는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민준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은지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랑해.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그럼 왜 도망치십니까? 두려워서. 뭐가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배신당할까봐. 그리고 서희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짐이 될까봐. 트라우마 많고 상처 많은 나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힘들 텐데. 엄마, 그건 그분이 판단할 일입니다. 응? 엄마가 짐인지 아닌지는 그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엄마가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은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러셨습니다.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뒤로 미루고. 아빠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저 때문에 참으셨잖아요. 그건 이제는 엄마 생각하세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습니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분 자녀들이 반대하면 엄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설득할 겁니다. 가족을 설득하고 주변을 설득하고 엄마랑 함께하는 길을 찾을 겁니다. 그럴까? 그럴 겁니다.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뭐라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정말 엄마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서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알겠어. 물어볼게. 그날 저녁 서희는 용기를 내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준 씨. 저입니다. 서희 씨. 민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네. 민준 씨는요?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준도 일주일 동안 힘들었습니다.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요? 어디서요? 내일 오후 2시.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집에서요. 알겠습니다. 내일 봅시다. 전화를 끊은 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다음 날 오후 2시 서희는 민준의 집 앞에 섰습니다. 철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옆에는 딸 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십니까? 응. 떨리네. 저도 같이 들어가도 됩니까? 그래. 같이 가자. 초인종을 누르자 곧 민준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서희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희 씨. 안녕하세요, 민준 씨. 민준은 서희 옆에 있는 젊은 여성을 봤습니다. 이분은 제 딸 은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은지입니다.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은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원도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일했구나. 엄마가 이곳을 좋아했겠다.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우리 엄마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민준이 놀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왜입니까? 왜라니요? 엄마는 이혼녀입니다. 트라우마도 많고 가정부로 일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왜 우리 엄마를요? 은지야. 서희가 말리려 했지만 민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딸로서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민준이 은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죽은 것처럼 살았죠. 일만 하고 집에 와서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되고 집에 오는 게 즐겁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63세에 처음으로 다시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의 어떤 점이 좋으십니까? 모든 게 좋습니다. 조용히 정원을 가꾸는 모습, 식사 준비하며 흥얼거리는 모습,
책 읽을 때 안경 올리는 습관.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강인함이 좋습니다. 20년을 버티고 용기 내서 빠져나온 것.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근데 오늘 사장님 보니까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럼 약속해 주세요. 엄마 절대 울리지 마세요. 엄마는 평생 울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웃게 해주세요. 약속합니다. 평생 걸고. 은지가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찬성입니다. 사장님이랑 행복하세요. 은지야.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습니다. 이제 엄마 생각하세요. 서희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움과 안도감에.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은지야, 이렇게 가면. 괜찮습니다, 엄마. 천천히 얘기하세요. 은지가 민준에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꼭 잘 모시겠습니다. 은지가 나가고 거실에는 서희와 민준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희 씨. 네. 저한테 돌아와 주시겠습니까? 서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두렵습니다. 압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배신당할까봐.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민준이 서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서희 씨가 안심할 때까지. 민준 씨. 저는 진심입니다. 63세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저도 민준 씨가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하지만 무섭습니다. 행복해지는 게. 같이 무서워합시다. 같이 두근거리고 같이 떨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민준이 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희 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서희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합시다. 저도. 용기 내겠습니다. 민준이 서희를 조심스럽게 안아줬습니다. 서희는 처음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무서워도 괜찮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다시 와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희는 다시 민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정부로서가 아닌 민준의 연인으로.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희의 트라우마를 고려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원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희 씨, 제 자식들이 만나고 싶답니다. 정말입니까? 네. 특히 수진이가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해한다고 합니다. 떨립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준의 자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재혼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희입니다. 서희는 긴장한 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수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번에는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하신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희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과찬이십니다. 그리고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웃으십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게 서희 씨 덕분이라는 거 압니다. 수진아.
민준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힘들어하신 거 압니다. 이제 행복하세요. 고맙다, 딸. 재훈도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훈입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외로움 많이 타십니다. 잘 챙겨주세요. 그렇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서희 씨, 저희 엄마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조금요.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고. 압니다. 민준 씨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 씨가 엄마를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저희는 환영입니다.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모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민준 씨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자녀들이 돌아가고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았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응. 다행이야. 민준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 씨.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희는 깜짝 놀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까? 네. 정식으로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화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담았습니다. 민준 씨, 윤서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민준이 서희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서희 씨. 저도 사랑합니다, 민준 씨.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3개월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텔 채플에서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시기였습니다. 서희는 연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했습니다. 민준은 네이비 수트를 입었습니다. 58세와 63세, 늦은 나이의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은 어느 신혼부부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은지가 엄마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서희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합니다. 고맙다, 딸. 은지가 서희의 손을 민준에게 넘겨줬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은 인생의 황혼에 만나셨습니다. 젊은 사랑보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입니다. 두 분 모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향한 진심입니다. 두 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께서는 서약을 해주시겠습니까? 민준이 서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희 씨, 아니, 이제는 제 아내라고 불러도 될 윤서희 씨.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기쁘면 함께 기뻐하며 외로우면 곁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두 번째 인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서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에게 다시 사랑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민준 씨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곁을 지키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이제 입맞춤으로 서약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이 서희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연에서 서희의 딸 은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신부의 딸 윤은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20년 동안 힘들게 사셨습니다. 저 때문에 참고 저 때문에 버티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항상 미안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민준 아버지를 만나고 엄마가 달라지셨습니다. 웃으시고 밝아지시고 살아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 웃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답했습니다. 수진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신랑의 딸 강수진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반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잊으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서희 어머니를 만나보니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잊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요. 서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외고집이고 일 중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입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서희 씨. 아니, 이제는 여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저도 여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저한테 다시 살 이유를 줘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다시 사랑할 용기를 줘서.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서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품이 안전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준도 조심스럽게 천천히 서희를 사랑했습니다.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며. 괜찮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아프면 말하세요. 안 아픕니다. 행복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격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고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기에 더욱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3년 후, 서희는 61세, 민준은 66세가 됐습니다. 머리는 더 희끗해졌지만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은지의 아이 서희의 외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3살 된 손녀가 서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예쁜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아버지도. 민준이 웃으며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공주님, 많이 컸네. 할아버지나 이만큼 컸습니다. 손녀가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우와, 정말 크게 컸구나.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서희와 민준의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식사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지가 주방으로 왔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래? 네. 5년 전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늘 슬퍼 보이셨는데 지금은 늘 웃으십니다. 민준 씨 덕분이지. 아버지한테 정말 잘하시더군요. 나도 잘 받고 있어. 서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랑받을 줄. 당연한 겁니다, 엄마.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가고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네? 행복하십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서울 정도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민준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저도요. 민준 씨가 제 인생의 마지막 봄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100세까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럴 겁니다. 약속하세요. 약속입니다. 서희는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준은 서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치유했습니다. 외로웠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곁이 됐습니다. 58세와 63세에 만난 사랑. 늦었지만 진실했고 조심스러웠지만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보,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황혼 연애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기억으로 피어납니다. 황혼 연애 밤의 이야기는 그 기억의 불빛을 따라 걷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졌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내일의 밤에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